달숙의 메시와 호날두. 너무 어색한 아닙니다. 두 분도 사실 굉장히 호흡이 또 잘 맞아요. 돌아오셔가지고 더 레벨이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까? 왜 떠나가지고 사람 서운하게 만들어? 저 이제 이번 주말에 파리 또 중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 SBS에 계시니까 스포츠에 거기서 이제 파리 중계를 하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하겠죠. 아니 일단 당장 파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프리시즌 쭉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오고 했는데 그냥 경기력만 듣고 보면 제가 그냥 바로 물어볼게요. 너무 재미없어요. 안 그래도 파리 생제맹이 지난 시즌에도 공격 뎁스는 굉장히 얇았거든요.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이 세 명의 그 백업이 상당히 약한 편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시도 떠났고 음바페도 지금 뭐 2군에서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프트드와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력의 선수들과 훈련 중에 있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예, 구단과의 마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네이마르도 부상 후 계속 못 나왔으니까 경기 내용 정말 안 좋았다가 전북과의 경기에서 네이마르 한 명만 나왔는데도 혼자 확 달라지잖아요. 지금 원래 왜 프리시즌 경기력이 이러냐 했더니 공격이 문제다. 지난 프리시즌 스쿼드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번 시즌에. 나는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막 거기 들어가 있어갖고, 얘네 뭐야? 음바페 동생. 음바페도, 얘가 왜 왔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시즌 개막이 이번 주잖아요, 주말. 로리앙과의 경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시즌 어떻게 지금 로리앙도 좀 프리시즌이 괜찮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무스 거의 확정적이고 또 이제 그 덴벨레도 확정적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무아니까지도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야, 그럼 스트라이커도 한 2명. 우스망 덴벨레는 뭐 현지 보도에 의하면 거의 뭐 공식적으로 영입했다라고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의 차비 감독은 아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 마음도 떠나서 정리되는 걸로 그리고 하무스는 1년 임대 후 완전 이적으로 그걸 했더라고요. 오늘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히어리고 띄웠습니다. 요즘들 로마노 히어로가 자꾸 그렇죠. 있어. 아니 너무 또 잦으니까 애가 좀 밸류가 떨어지더라. 저는 그러니까 그 하무스 영입하면서 무아니까지 왜 영입을 하려고 하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네이마르, 덴벨레는 부상이 상수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무스보단 무아니가 더 툴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이 최전방 공격수를 놓고 경쟁을 한다면은 무아니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보지만은 네이마르, 덴벨레 분명히 부상 당해요. 분명히 부상을 당할 거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야, 그 저기 네이마르하고 덴벨레 부모님 들으면 속상하게.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질 때는 무아니는 원래 측면에서도 서거든요. 실제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측면에서 많이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그 무아니가 그럴 때는 측면으로 대신 뛰면서 최전방에 하무스가 그가 어느 정도 출전 시간 공존이 된다는 근데 하무스하고 무아니를 데려오고 덴벨까지 데려오면 이 돌리기가 좋죠. 사실 하무스는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도 벤피카에서 보는 선수고 정통 9번보다는 약간 이제 왕성하게 여기 좀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콜롬비아는 약간 이제 9번에 가까운 선수인데 무아니가 측면에 서도 이 중앙으로 와서 이제 결정력을 만들어주는 선수인데 만약에 하무스가 없다 그럼 콜롬비아니 9번 놓고 이강인 오른쪽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덴벨라가 있고 여기 10번 자리에 이강인 올 수 있고 이 에니케 감독은 이 선은 포지셔닝이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뭔가 파괴시키는 그런 전술이기 때문에 둘 다 오면 챔스까지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쪽에 그러면 공격은 보강이 되면 지금의 뎁스라든지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쳐요. 미드필더 느낌은 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좀 정리는 해야 되지 않아요? 저도 맞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베라티 사우디행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 파리 생제맹에서 8천만 유로를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가 발을 빼려고 한대요. 저는 근데 이게 카타르하고 사우디 사이가 안 좋아. 와. 저는 야, 돈 내놔, 이거야. 그런 느낌. 저는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엘리케 감독하고의 면담이 크지 않았을까. 엘리케 감독이 베라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부터 좋아한다라고 그래, 이게 베라티를 내보낼 것이다라고 방송에서 떠드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베라티가 남는다면은 그러면 지금 미드필더가 너무 많죠. 많아. 예, 그러면 최소 저는 솔레르나 파비안 루이스 이 둘 중에 한 명은 처분해야 되는 그렇지. 헤나토 산체스하고 내가 봤을 땐 솔레르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헤나토 산체스는 지금 로마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주 안에 오피셜 뜬다라고 얘기들이 나와요. 한 시즌 내내 부상이었어. 자, 여기서 갑자기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하무스나 뭐 무안이나 덴벨레, 우스망.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정리 이렇게 놓고 보면 이강인 선수는 어디서 뛰어요? 여기는 4-3-3 전술에서 역삼각형의 미드필더라고 봤을 때 오른쪽 윙에 시작 킥오프 할 때 오른쪽 윙에 배치가 되겠지만 중앙과 오가면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4-3-3의 맨 위에 오른쪽인데
중앙에 빌드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2선 자원의 중앙 쪽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역삼각형의 여기 위에. 근데 여기 이제 베라티를 좋아하는 이유는 베라티가 밑에 내려와서 1차적 빌드업 역할을 해줘요. 돌아서는 플레이가 전 세계 탑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잘 차. 네, 돌아서 1차적으로 패스 공격 전환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가디언 역할을 우가르테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강인이 또 운반, 네이마르 찔러주고, 우스만 덴벨레. 그럼 막 탁탁탁탁 쳐가지고, 네이마르 둘이 쳐가지고, 콜롬무안이나 하무스한테 딱 주면 끝!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엘리케 감독이 그 쿠팡 플레이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어허. 그때 거기에 결국은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강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수고 이강인은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중앙에서도 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면서 범용성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쓰기가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건 그 스페인 감독들은 중요한 게 결국은 포지션 플레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역할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좋다, 멘트. 네. 환상적이다. 네. 그게 우리가 포지셔널 플레이. 예, 그렇죠. 예, 표현하죠.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 리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펩가르디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립한 이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수는 그가 조금 부딪혀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선수는 조금 찔러주거나 패스 플레이메이킹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선수는 드리블을 하고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강인 선수가 맡게 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찬스 메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두 분이 한번 그냥 뭐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포함된 뭐 파리의 이번 시즌, 그러니까 시작할 때의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4-3-3을 자, 그럼 왼쪽은 공격에 네이마르가 부상이 없다면 네이마르 뭐 지금 없대 지금. 예, 지금 없대. 일단 뭐 다 모두가 건강할 때 기준으로 할게요. 개막전. 가운데 영입생이 줄 봐야지. 예. 아니, 뭐 들어온다고 치고 하무스가 거의 왔다고 하무스? 치니까 예. 하무스 넣어야죠. 무하니 같은 경우는 아직 올지 안 올지 좀 모르지. 하무스로 할게. 그러니까 선수 본인은 오고 싶어 하는데 프랑크푸르트가 1억 유로 내놔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리가 케인이 가면 팔리면 토트넘 갈 수도 있어. 네. 거기다가 도미노. 파리가 지금 하무스를 임대로 데려오는 게 FFP 룰 때문인 거거든요. 아하. 근데 벤피카는 워낙 거상이어서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안 받아도 돼요. 내년 여름에 받아도 되는 팀이다 보니까 선임대 후 이적이 되는 건데 그 프랑크푸르트는 무하니가 나가면 그만큼 공격수를 또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편의를 봐주진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4-3-3에 자 네이마르 하무스 오른쪽에 누구야? 기분 나빠하지 마요. 아니요. 내가 있으니까. 오른쪽은 저는 뭐 일단은 그래도 덴벨레와 이강인 선수가 조금 경쟁을 하지 오른쪽에서? 않을까. 오케이. 예, 근데 뭐 그 풀백이 어떤 선수가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생각하는 베스트를 한번 덴벨레죠, 덴벨레 오른쪽. 이적한다면 덴벨레죠, 오른쪽에. 예. 그러면 미드의 3 역삼각형으로 일단 뭐 베라티가 기본적으로 깔리고요. 그렇죠. 밑에 깔리고. 그럼 예. 우가르트 쓰겠지. 우가르테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엘리케 감독이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다는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그냥 프랑스 쪽에서 조금. 랑스에서? 랑스요? 프랑스. 프랑스. 전 랑스 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거긴 랑스. 자 일단 미드부터 3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라티가 남는다면 사실 베라티는 쓰겠죠? 남아. 예. 100% 그럼 베라티 남아. 오케이 그럼 베라티 쓰겠죠? 베라티 남아야죠. 오케이 예. 두 명 미드. 그리고 또 이제 비티냐도 기본적으로 쓸 비티냐. 가능성이 근데 높아서. 최근에 프렌들리 매치를 보면 비티냐를 약간 교체로 쓰더라고.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 두 분이 한번 합의를 왜냐면 해주시죠. 베라티랑 좀 겹치는 그런 하죠. 플레이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강인 넣어야지. 예, 이강인 선수. 그러면 위에 덴벨레 여기서 이강인을 지울게요. 둘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저는 비티냐보다는 우가르테 넣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죠. 아래쪽에?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나도. 예. 이강인과 쓰는 거라면은. 맞아. 예, 그래서 수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우가르테가. 아니, 그 베라티가 홀딩에 우가르테가 이제 이강인 옆에서. 왜 그러냐면 역삼각을 세우냐면 이강인은 전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베라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하로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가르테는 뒤에서 짱 보고 있다가 상대 공격 전환될 때는 홀딩을 해줘야 되거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이마르, 하무스, 덴벨레, 우가르테, 베라티, 이강인. 운드루도 생각보다 괜찮던데. 네, 운드루 정말. 운드루도 백업으로 괜찮아. 피지컬도 좀 되고. 예, 괜찮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속도도 있고. 은두루는 누구의 백업으로 일단 넣어놓는 게 좋을까요?
은드르는 뭐 우가르트 빼고 우가르테 자리나 베라티 네, 베라티. 스코어에 따라서 베라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케이. 아센시오는 우스망 덴벨레 자리 아니면 하무스 자리에 번갈아서 들어갈 수 있죠. 특히 아센시오는 이번 프리시즌 때는 거의 가짜톱, 그러니까 네. 그때에서 썼던 예, 그렇죠. 이런 롤로 쓰니까. 그렇죠. 우스망 덴벨레가 오면 초반에 좀 쓸 거예요. 예, 그리고 아센시오를 백업으로 쓸 수 있지. 예. 수비는 어떻게 될까요? 법백은? 수비는 저는 그 풀백을 약간 조금 페어로 묶어서 쓸 것 같아요. 어허. 왜냐면 그 엘리케 감독이 백스리 빌드업을 중시 여기거든요. 맞아요. 약간 변칙적으로. 실제, 예.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돌렸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하키미가 나오면은 왼쪽에는 리카를 써서 이렇게 백스리처럼 예, 올라가면 예. 아. 반면에 이제 왼쪽에 누누 멘데스가 나오면은 오른쪽에는 무키엘레가 나오면서 무키엘레도 원래 센터백까지 센터백을 같이 볼 수 있는 예. 선수죠. 이야. 여태까지 내가 리그왕 이거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제일 정확해. 가운데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그래도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슈크리니아르하고 마르키뉴스가 주전. 슈키리니아르는 지금 약간 살이 좀 쪄서 그런 거지? 몸을 좀 만들어야 돼요. 때 몸이 예, 몸을 좀 만들어야 돼요. 무거웠어요. 예. 예. 인테리에서도 막판에 부상이어서 거의 못 나왔었잖아요. 맞아. 예. 아, 무키엘레라고 있어요. 등치 좋고 빠르고 하네. 라이프치에서 뛰다가 아주 등치 좋고 센터백과 풀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예 정통적으로 가려면 누누 멘데스 하킴이 다 쓸 수도 있죠. 예, 리그에서는 왜냐면 상대팀들이 약하니까 올라가.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재밌다, 이거 재밌다. 베라티를 안 쓰고 우가르트 같은 데를 써서 밑에를 3백 형태로 만들어 놓고 양쪽 풀백이 다 올라가게 아, 하죠. 이 내용 좋아. 다만 건데 이제 상대가 강팀일 경우 그때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일 때는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아, 그때는 아까 페어로 나온다는 게 만약에 오른쪽에 하키미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강인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고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데 상대가 챔피언스 리그나 뭐 예를 들면 라이벌 매치인 마르세유야. 그러면 좀 버텨줘야 수비 되잖아. 숫자를 좀 견고하게 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럴 하나는 네이마르가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왼쪽에서 많이 가니까 그러면 센터백도 보는 리카 에르난데스를 왼쪽에 놓으면 그렇죠. 수비 능력이 광범위한 선수다 올라가. 해야지. 근데 만약에 여기 멘데스가 들어가면 네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무키엘레를 놔서 여기서 백스를 해. 근데 만약에 야 리그왕에서 그냥 중앙에서 아래야. 그러면 야 니네 다 올라가. 그러면 멘데스하고 하킴이 넣어서 다 올라가. 다음 경기 뚫루즈입니다. 뚫루즈? 누누! 하킴이 다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재밌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런 식으로 페어로 쓸 가능성이 있다 수비는. 그리고 이제 이강인이 좀 지쳐 보인다? 그럼 이제 파비앙 루이스 같은 선수를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음바페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일단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떠날 것 같습니까? 남는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떠날 것 같습니까? 남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못 남죠. 못 남는다. 선을 넘었잖아. 또 에이전트의 촉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을 넘어서 어떤 시점이 있단 말이야.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이. 그 시점을 넘어섰어. 아하. 왜? 카타르 쪽에서도 열받았고, 아하. 감독도 열받았고, 선수는 무조건 안 해. 안 돼. 이러고 있으니 그게 회복될 수 있겠냐고. 어? 그리고 레알에는 미리 또 뭐 그런 다 합의를 봤다라는 FA 되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합의 봤다 이런 설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쁘지. 근데 이제 그 음바페 쪽에서는 어쨌건 9월 1일이 되면은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안 그래도 선수협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성명문을 냈거든요. 이거는 그 선수를 탄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항의한다라고 얘기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게 그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챔피언스리그 명단에도 제외를 시킬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항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거기는 이제 예. 일하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선수를. 예, 그렇죠. 그러면 CAS에 항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그러면은 파리가 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스포츠 중재위원회.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CAS 예. 항상 이 디스퓨트가 있으면은 피파는 선수 편을 들어주는데 맞아요. 이제 문제는 그 얼비트레이션이라고 이제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해주냐가 역할이 중요한데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팀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한 강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맞죠. 왜 감독 그러면 왜 사진 지우고 하무스 데리고 우스망 덴벨레 왜 데리고 왔겠어요?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런 건데 이 돈을 또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레알 마드리드에 비싸지 않더라도 무지막지한 금액 아니더라도 할부로 받는다든지 2년에 걸쳐서 보내야죠. 쥐가 가고 싶다는데. 근데 이제 음바페는 로얄티 보너스랑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지금 최대한 1년 더 남는다라는 얘기들이 가만히 나오는 숨만 쉬고 있어도 1년 뒤에 엄청난 돈 받는다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설이 왜 나오는 거냐면 그래도 그러면 음바페를 한 번 더 팔 수 있는 기회는 1년 연장시켜놓고 임대 보냈다가 다시 협상할 수 있잖아 레알이랑.
그러니까 임대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냥 임대가면 1년 계약기간이 남는 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임대 1년씩으로 통 날리는 거니까 팔려면 1년 연장시켜놓고 1년 한 시즌 그러면 갔다 와. 그렇지. 이게 때문에 이 방법론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로. 토트넘이네 리버풀이네 예, 기사들이 그게 나오는 게 임대에서 뭐 한다. 레알에 이만큼 금액을 못 받으면 안 보내겠다. 사우디에 너 가라 그랬는데 사우디도 지가 안 만났잖아. 안 간다 하잖아. 네. 사우디는 안 가지. 간다 하잖아. 엄청난 1조를 준다는데 아. 1조면 가야지. 씨발 그지. 장난. 아니 왜 저한테 욕을 해요? 아, 장난하냐고. 제가 저 왜 욕을 해요? 아 세금도 안 내는데 1점 가야지. 씨발 그거 살아생전에 그 만질 수 있겠어? 아니 못 만지죠.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1점은 가야지. 심지어 1년 뒤에 보내준다라고까지 했다는. 그래. 갈까 안 갈까? 아니 갑자기 욕을 막아요. 예. 흉딱 같아 저것도 보면은. 가서 이거만 몇 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만. 1조인데. 아 이거 하나에 100억이 되겠네. 그래, 1조. 100억이 뭐야? 1조에 이걸 안 가? 답답하네 진짜. 야 나이키 이거 하나 입을 1년 보너스 받아라 1조에 가서 한 번 해주면 버는데 이거 뭐 레알 갈게 뭐 징징대고 하지 가서 1조 벌고 와서 1조 벌고 와가지고 다음 시즌 레알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조 세레머니. 답답하네. 나 이거 생각해보면 답답해 애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1년에 1억씩 만 년을 모아야지 1조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만 년을 모아야 돼, 만 년. 답답하다 진짜. 얘들 보면은 에이전트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하지 않나요? 잘 네,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하는 애들 다 문제가 있어. 아니 근데 그래서 부모님들은 도리어 사우디를 가는 거를 선호한다. 그럼 엄마 아빠가 노후 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아들아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은바페가 싫다. 아들아 엄마 더 이상 손에 물 묻히기 싫다. 일단 2% 한번 걸어볼까요? 남았어요. 진짜로 B팀에 박을까요? 저 같으면 중앙수비로 쓰죠. 풀타임으로. 그거면은 뭐 어떻게 방법이 되긴 하겠네. 이런 뉴스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만 이런 뉴스. 우리는 볼 조미를 축구할 거야. 야 센터백은 요즘 백을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야 센터백은 다 빨라야 돼. 너 홀란드 잡을 수 있지 스피드로. 천재랑 그러니까 썩히는 거는 여론이 나빠지지. 그럼 기분 나빠지지. 근데 보너스도 받게 해주려면 또 센터백 뛰어. 미쳤다 진짜. 와, 센터백 은바페를 볼 수 있다. 홀란드라든지 빠른 애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뒷공간은 안 맞겠네. 그럼. 야 늦게 출발해도 가서 뺏어오지. 자 어떻게 이강인 선수는 이번 주말에 로리안 경기에 선발은 힘들죠. 네, 저도 일단 이번에 그 전북하고 평가전을 했을 때 보니까 아직 그 부상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스프린트는 안 하더라고. 뛰진 않다. 그리고 이제 가짜 9번에 배치한 것도 최대한 뛰지 말아의 그 사실상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럼 보여준 거죠. 네.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선발은 지금의 흐름이라면 한 어느 정도가 좋다, 적당하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아시안 게임이 또 바로 있어서 그것도 고민이다 진짜. 이게 적응도 못하고 바로 아시안. 그러니까 하필 부상을 당했을 때 아시안 게임이 있는 게 굉장히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죠. 이거 골치 아프다. 눈도장 찍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 르아브르전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전반전. 기대감을 상당히 줬는데 하필 이 시점에 부상을 당했고 아시안 게임이 있으면은 또 이제 초반에 빠지게 되면은 그 동안에 다른 선수들이 먼저 눈도장을 찍을 가능성도 있게 있죠.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파리를 경기를 계속 소화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뛰어야 되겠죠. 8월 20일 뚫루즈 원정에 저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8월 20일. 그러면 그게 3라운드입니까? 2라운드죠. 2라운드. 네. 2라운드. 트로페 드 샹피용이 좀 연기됐기 때문에 네. 2라운드가 이제 8월 20일 날 뚫루즈 원정에서. 2라운드를 맡으셨군요. 아니죠. 그때도 죄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상식적인 선에서는 내가 하는 게 맞는데 바꿀 수 있죠. 이강인이 안 나온다면.